2025년 1월 나이키가 출시한 한 티셔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드라이핏 러닝 티셔츠. 전체적으로 구멍이 뚫린 이 티셔츠가 프랑스의 러닝 브랜드 세티스파이의 모스테크 티셔츠와 매우 유사했거든요. 세티스파이 모스테크는 말 그대로 나방에 먹힌 듯 구멍이 숭숭 뚫린 티셔츠인데요. 이 구멍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요. 열이 집중되는 부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통풍구입니다. 세티스파이의 모스테크 티셔츠는 2015년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큰 인기를 끌며 세티스파이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런데 나이키가 모스테크와 매우 유사한 티셔츠를 발매한 거죠. 이에 대해 세티스파이는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이키가 우리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따라한 제품을 출시한 것에 놀랐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모스테크의 미학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엄격한 나이키가 이런 일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나이키의 이 티셔츠는 논란이 됐습니다. 대다수는 나이키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구멍 뚫린 티셔츠는 예전에도 있었던 디자인이라며 반박했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이키의 저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나이키가 아닌 세티스파이를 떠올릴 거라는 것.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세티스파이가 손해만 본 건 아닙니다. 모든 홍보는 좋은 홍보고 사람들은 언제나 대기업을 따라잡는 언더독 스토리를 좋아하니까요. 세티스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러닝웨어 브랜드입니다.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컬트적인 팬덤으로 유명하고요. 세티스파이라는 이름처럼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지만 티셔츠는 20만원대, 러닝 쇼츠는 30만원대일 만큼 비싼 가격으로도 이름이 높죠. 세티스파이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브랜드의 창립자 브리스 파르투슈는 10대 시절부터 스케이트보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펑크록에 깊이 심취했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비즈니스화시키는 데 탁월했는데요. 비스킷이라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2000년에는 데님 브랜드 에이프릴 77도 런칭했습니다. 마른 체형의 락커들이 입을 법한 슬림핏 스타일의 유행을 이끌었죠. 그리고 파르투슈는 30대 중반에 조금은 의외의 취미를 갖게 됐습니다. 러닝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곧 러닝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특히 잡념을 버리고 몰입할 수 있는 러닝의 명상적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파르투슈는 매일 아침 6시 30분 파리의 뱅센 숲을 향했고요. 한 달에 200km를 달렸죠. 그러나 러닝에 빠질수록 러닝 문화에는 점점 실망했는데요. 모두가 기록, 속도, 경쟁에만 몰두했거든요. 그가 예전에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했던 건 승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러너들은 늘 남을 이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러닝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멋있지도 않고 오직 기능성만 강조된 제품들 뿐이었거든요. 드라이핏 같은 기술 용어만 앞세운 마케팅 뿐이었고요. 파르투슈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상복은 예쁜 걸 고르면서 러닝복은 그렇지 않은 걸까? 왜 모두가 기록에만 집착할까? 이 질문에 대한 파르투슈의 답이 세티스파이였습니다. 브랜드의 이름은 그가 좋아하던 밴드 스펙트럼의 곡 How You Satisfy Me에서 따왔고요. 세티스파이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기록이나 경쟁이 아닌 달리는 즐거움을 위한 브랜드. 자신처럼 러닝 그 자체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였죠. 이에 세티스파이는 편안함을 극대화한 러닝복을 만들었습니다. 모스테크, 저스티스 같은 최고급 소재를 자체 개발해서 입은 듯 안 입은 듯한 착용감을 구현했고요. 여기에 패션 브랜드 출신 파르투슈의 디자인 감각이 더해졌습니다. 박시한 실루엣, 밴드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 타이다이 프린트 등 러닝복 같지 않은 러닝복을 선보였죠. 세티스파이 룩북에는 문신 가득한 모델들이 등장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고요. 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러닝복이 아니라 그냥 패션 아이템이다. 성능에 비해 너무 비싸다. 저러다 금방 망할 거다. 그러나 세티스파이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마라톤 3시간 컷을 목표로 달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멋지게 달리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싶은 사람들, 기능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티스파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빈티지 아이템과 섞어서 자신만의 세티스파이 룩을 완성했고요. 세티스파이는 러닝 스토어를 시작으로 아웃도어 숍과 백화점에서도 자리를 잡았고요. 미스터 포터, 센스, 앤드 같은 글로벌 편집숍에도 입점했습니다. 세티스파이는 퍼포먼스와 패션의 경계를 허문 감각적인 러닝 브랜드로 급부상했고요. 현재 세티스파이의 연매출은 약 200억 원,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2024년 12월에는 1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투자 시장에서도 주목받았고요. 이 자금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계획이죠. 세티스파이는 한국에서도 차정원, 봉태규, 김나영 등 패셔니스타들이 착용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만 세티스파이 거래량이 5000% 이상 급증했고요. 이제 한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티스파이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다녀왔는데요. 세티스파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는 러닝복으로 입은 사람도 있었고 일상복처럼 자연스럽게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
요즘 옷 잘 입는 러너들 사이에서 세티스파이가 대세라는 걸 실감했고요. 재미있는 건 러닝은 원래 불황기에 뜨는 운동이라는 점인데요. 골프나 테니스와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의 러닝 열풍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닥친 경기 침체 속에서 러닝은 오히려 돈 드는 운동이 됐거든요. 고가의 러닝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장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중심엔 세티스파이가 있죠. 러닝계의 에르메스라는 별명처럼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압도적이고요. 가격 역시 그 위상에 걸맞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세티스파이가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명품 러닝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전통 강자와 호카, 온러닝 같은 신흥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 한복판에서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세티스파이는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애정하는 브랜드인데요. 오늘 이 브랜드의 매력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세티스파이입니다. 세티스파이의 러닝복에는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possessed. 무언가에 완전히 사로잡힌, 일종의 홀린 상태를 뜻하는 단어죠. possessed는 세티스파이 옷 곳곳에 새겨져 있고요. 2024년부터 세티스파이가 발간한 잡지 이름도 possessed 매거진입니다. 그만큼 possessed는 세티스파이를 상징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창업자 브리스 파트루쇼의 러닝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트루쇼는 러닝에 완전히 possessed 된 순간, 즉 러너스 하이 때문에 러닝에 빠졌다고 말하거든요. 러너스 하이는 장시간 달리기 중에 찾아오는 황홀감을 뜻하죠. 파르투시의 경우에는 보통 러닝을 시작한 지 35분쯤 지나면 이 감각이 찾아온다고 말하고요. 뇌가 붕 뜨는 느낌이 들고 호흡하는 것도 있게 돼요. 러닝을 통해 그 기쁨에 도달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르투시가 세티스파이를 만든 이유도 바로 러너스 하이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가 쓰던 러닝 장비는 무겁고 쓸리고 조잡해서 러너스 하이를 온전히 느끼기에는 방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모든 러너가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심한 거죠. 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듯 편안함을 주는 원단을 직접 개발했고요. 이 원단으로 파리의 세티스파이 아틀리에에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처럼 재단사, 패턴 디자이너, 봉제팀이 꾸띠르 방식으로 러닝복을 완성했고요. 최종 생산은 유럽과 일본에서 이루어졌죠. 그렇게 탄생한 세티스파이의 러닝웨어는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러닝을 할 때 원단이 부딪히며 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머니를 바지 안쪽에 숨겼고요. 봉제선 없이 무봉제로 마감했습니다. 또 라벨은 외부에 탈착 가능하게 부착해서 피부에 닿는 불편함까지 제거했죠. 이런 세심한 기술을 세티스파이에서는 Peace and Silence Technology라고 부르는데요. 기술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제품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었다는 뜻이죠.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세티스파이는 대형 스포츠 브랜드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20배까지 높은 원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철학에 공감한 이들이 고가임에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거고요. 물론 제품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도 원하는 바는 분명하죠. 나도 세티스파이를 입고서 러너스 하이를 느껴보고 싶다. 2022년 4월 20일 세티스파이는 아주 특별한 420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미국에서 4월 20일은 대마초 문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엔 대마 합법화를 위한 시위나 문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세티스파이도 이 문화를 유쾌하게 기념하는 컬렉션을 출시한 거죠. 대마초에서 영감을 받은 러닝복을 통해서 러너스 하이와는 또 다른 형태의 하이를 이야기한 거고요. 이 컬렉션을 통해 사람들은 세티스파이가 단순히 멋진 러닝복을 만드는 브랜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티스파이가 추구하는 러너스 하이를 선망하게 됐고요. 2025년 3월 세티스파이가 새로운 트레일 러닝화를 공개했습니다. 러닝화의 이름은 The Rocker. 세티스파이가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신발이었죠. 그동안 세티스파이는 러닝 의류에 주력해왔습니다. 호카, 살로몬 등과의 협업을 통해 러닝화를 선보인 적은 있었지만 단독으로 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이 신발은 세티스파이의 강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었는데요. 믹스였습니다. 그동안 세티스파이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이었거든요. 하이엔드 패션을 러닝 복에 접목해서 기존의 틀을 깨는 러닝웨어를 제안했고요. 밴드 얼굴이 큼지막하게 프린팅된 러닝 티셔츠, 데님의 모양을 한 100% 폴리에스터 러닝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팬츠를 입은 사람들은 왜 청바지를 입고서 러닝을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티스파이는 트레일화 더 락커를 만들 때도 석기의 진수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엔 RC카를 신발에 섞었습니다. 창립자 브리스 파르투시의 취미가 RC카 수집인데 그의 취향을 신발에 녹여낸 거죠. 신발의 가피는 RC카 차체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됐고
출시했고요. 아웃솔은 비브람사와 협업해서 RC카 타이어에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또 앤디 워홀이 디자인한 바나나 앨범 커버처럼 전체 실루엣이 살짝 휘도록 디자인했고요. 이처럼 세티스파이는 신발 하나를 만들 때도 예상 밖의 영감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데요. 이런 석기 실력은 창립자 브리스 파르투슈의 성장 배경과도 닿아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펑크 공연장을 전전하던 소년이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드리스 반 호튼을 애정하며 자신의 청바지 브랜드를 성공시킨 패션 사업가였고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크로스오버는 내 정체성 그 자체였다. 이런 사람이 러닝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자연스럽게 섞는데 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티스파이는 브랜드 간의 협업으로도 유명한데요. 호카의 인기 모델 클리프톤 LS, 마파테 스피드를 재해석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아월 레거시와는 박스한 실루엣의 러닝복을, 크록스와는 러닝 스타일의 샌들을, 오클리, 딕스트리트 비전과는 선글라스를 협업했습니다. 심지어 리바이스와는 아웃도어용 청바지를 만들었는데요. 리바이스 아카이브에서 빈티지 501을 소싱해서 무릎과 크로치에 내구성 높은 기능성 원단을 덧댔죠. 이 암벽 등반용 청바지는 출시 직후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요. 이렇듯 세티스파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들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협업하는데요. 제 생각에 세티스파이가 협업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의 장점을 흡수해서 결국엔 세티스파이만의 독자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간의 협업 경험을 총동원해 완성한 트레일 러닝과 더 락커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세티스파이가 단순히 러닝 브랜드에 머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바이스처럼 청바지를 만들고 오클리처럼 선글라스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브리스 파르투슈는 직접 청바지 브랜드를 운영했던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세티스파이에서 자체 청바지를 만든다는 건 충분히 현실적인 예측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질 청바지는 지금까지 어떤 브랜드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믹스의 결정체가 될 거고요. 1983년 4월 17일 조 스트러머가 런던 마라톤에 출전해 모두를 놀래켰습니다. 조 스트러머는 록밴드 더 클래시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죠. 펑크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고요. 그런 그가 생뚱맞게 런던 마라톤에 참가한 겁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루머가 돌았고요. 대회 전날 술을 마셨다더라, 훈련을 하나도 안 했다더라, 달리다가 펍에 들렀다더라. 그러나 이 루머는 모두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트러머는 금주까지 하면서 성실히 훈련했고요. 대회에 참가한 이유 역시 백혈병 연구기금 모금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리고 모히칸 헤어스타일에 찢어진 탱크탑 차림으로 달리던 스트러머의 모습은 당시 롤링스톤 매거진에 실렸는데요. 37년 뒤 세티스파이는 이 장면을 오마주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컬렉션의 이름은 Run, Punk Run. 조 스트러머가 입었던 찢어진 탱크탑에서 영감을 받아 티셔츠, 러닝쇼츠, 캡을 출시했고요. 컬렉션의 룩북에는 스트러머의 펑크 정신을 고스란히 담았죠. 그리고 이 컬렉션은 세티스파이가 제품을 기획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데요. 세티스파이는 제품보다 컨텐츠를 먼저 구성합니다. 이 브랜드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러닝에 대한 영감을 주려면 컨텐츠와 제품, 스토리텔링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세티스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을 기념하는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고요. 캘리포니아 출신 러너들의 이야기를 담은 캘리포니아 is for Runners 컬렉션도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인디록 밴드 소닉 유스와의 협업 컬렉션도 있었는데요. 세티스파이와 소닉 유스는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문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통하는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세티스파이의 소닉 유스 컬렉션과 함께 잡지, 카세트 테이프, 레코드 같은 희귀 컬렉터 아이템도 출시됐고요. 저는 우리 제품이 스토리텔링 굿즈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에 가면 그 경험과 음악을 간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티셔츠나 모자를 사는 거고요. 세티스파이도 그런 경험의 흔적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티스파이가 러닝을 하고 싶게 만드는 열망을 가장 잘 자극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세티스파이의 전략이 브루스 파르투슈가 한때 몰입했던 스케이트보드 문화와 닮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슈프림이나 스투시 같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처럼 세티스파이도 단순한 기능성 제품이 아닌 스토리를 판매하니까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매료된 사람들이 러닝복을 기념품처럼 사가는 거고요. 평소 러닝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세티스파이에는 반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제 막 10년차를 맞은 세티스파이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러너스 하이를 위해 러닝복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남다른 석기 실력으로 세상에 없던 차별화된 러닝복을 만들었고요. 스토리텔링 굿즈로 평소 러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였죠. 이제 세티스파이는 대규모 투자를 받고 직원을 늘려가며 더 큰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처음에 멋있었던 브랜드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죠. 세티스파이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커질수록 평범해진 다른 러닝 브랜드를 닮아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또한 러너이자 세티스파이의 팬으로서 앞으로도 세티스파이가 멋진 브랜드로 남아주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